자, 또 분노할 소식이죠. 자, 딸을 2번이나 죽였는데 그놈은 웃는다. 자, 2번 죽였다는 건 결국 성폭행과 그리고 살인, 바로 그 2가지일 텐데요. 왜 웃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관련 소식도 저희가 자세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천상철 차장. 자, 그동안 범행에서 김상훈이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소식인 게 숨진 2번째 딸의 몸에서, 딸의 옷에서 일단 김상훈의 정액이 발견이 됐고, 또 딸의 몸속에서도 국가수에서 검색한 결과 이 김 씨의 DNA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성추행, 성희롱이 아니라 성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뭐 본인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이제 성폭행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의도적인 범인이었냐, 우발적인 범행이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가 됐다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계획 범행이라고 하는 것이요. 부엌 칼이 있고 목장갑을 준비했는데, 일단 처음에 인질극을 벌이러 집에 들어갈 때부터 김상훈이 부엌 칼을 들이대면서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부엌 칼이 그 현장 인질극을 벌였던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이제 어디다 숨겼다는 건데, 그러네요. 처음부터 들이댔다는 것은 이미 집에서, 자신의 집에서 부엌 칼을 준비해서 갔다는 거죠. 인질극이나 또는 살인을 할 목적으로 부엌 칼을 준비해서 갔고요. 또 가는 도중에 CCTV에서 확인이 됐는데 편의점에 들려서 목장갑 2개를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어떤 증거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행은 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된 계획적인 범죄였다, 이렇게 경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군요. 자, 박소영 기자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김상훈을 보면 표정, 여기에도 보면은 지금 표정이 밝아요. 이게 살인범의 표정입니까? 이게 죄를 뉘우치는 표정입니까? 참 어이가 없는 그런 표정인데, 자, 지금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면모 때문에 그런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보시면 오늘 이렇게 지금 그 현장 검증 당시에 이 모습이 아들을 보고 웃는 모습이거든요. 피해자의 아들을 보고 웃는 모습인데,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전 반성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성향입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이 장면이 아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었냐라고 묻자 네 엄마나 데려와 라고 얘기를 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저런 모습. 그리고 지금 경찰들에게 애 엄마의 음모다, 자기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성폭행을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는 모습, 남을 탓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형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로 그 프로파일러가 김상훈 씨를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인 성향이 있다라고 그 프로파일러가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파일러가 그렇게 진단을 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은 대화를 해도 공감 능력이 없고요. 죄책감이 낮다, 이런 모습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서 머리도 숙였는데 그거는 그럼 쉬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의 모습을 봐서는요. 죄송하다고 한 모습, 그리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네 엄마 하나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분명히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시청자 질문 중에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이 사이코패스로 드러나면 형량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영향을 줍니까? 사실은 우리 형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리 분별 능력, 판단력이 없을 경우에는 심신 상실이기 때문에 벌할 수 없고, 또 이제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도 이제 형을 감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사이코패스라는 게 과연 정신질환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겠고, 또 지금 김상훈의 경우에 정말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가중될,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도발을 하는 행위가 오히려 형을 더 가중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설령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형이 감경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는데, 자, 지금
딸을 잃은 사람이죠. 바로 김상훈과 한때 부부 관계를 맺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방송에 출연해서 직접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이뻐했거든요. 나한테 제일 큰 고통처럼 막 내들을 물었는데 진짜 나한테 금성이었거든요. 솔직히 어마어마해요. 제 직업이 상담이잖아요. 근데 그놈하고 몇 번 다니잖아요. 그 허벅지가 지난 3cm 시간을 꼬면 어제 시작됐어요. 그날 돈 1000만 원 따로 마련해가지고요. 따로 준비를 하려는 단계였어요. 전화나 만나거나 바로 112에 신고를 해라. 엄마 조심하라. 기분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저희한테 누가 문인지 몰라라고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때 저희한테 자기가 아빠 죽였는데 화장실에 시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생 칼로 이제 몇 번 위협하면서 침대에 쭉 앉았어요. 몇 번 위협하면서 동생한테 성폭행하려고 저희 다시 가리고. 예,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딸을 살해하기 전에 성폭행까지 한 김상훈을 사형시킬 수는 없나요? 그리고 유영철도 교도소에서 성인 잡지를 보며 지낸다는데 도대체 왜 이들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나요?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사형 집행해야 하지 않나요? 자,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분명히 사형제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형수들 사형이 안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은 지금 여러 차례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 제도가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한 상태고 현재도 예. 또한 현재도 사형이 선고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97년에 이제 그 연말에 23명 집행한 게 마지막이거든요. 예. 그 후로 한 번도 집행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사실 사형제도가 인권과도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폐지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형이라는 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능력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또한 좀 반인륜적 범죄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점차 집행하자는 여론이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장점과 단점을 좀 곰곰이 따져서 여론을 좀 이제 살핀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한다면은,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사형을 집행하자는 여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 예,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는 건 지금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연이어서 지금 시청자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손수호 변호사께 질문이 왔는데요. 사형수들은 노역을 안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아, 진짜 이런가요? 그렇다면 김상훈은 사형보다 무기징역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형수들이 노역을 안 하고 무기징역수보다 편하다면 정말 이건 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사형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모순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그 형법에 따르면 형이 9개가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있는데 사형이 제일 무거운 거고요. 근데 예. 징역은 실제로 무기징역도 포함해서 노역을 합니다. 정역을 한다고 하는데 예. 노동을 하는 거죠. 시키는 일을 하는데 사형은 그런 게 없고 사형 선고가 확정이 되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건데 예. 실제로 집행이 되는 게 형이거든요. 사형을. 그렇죠. 형법에 따르면 교수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예. 그 전까지는 미결수예요. 예. 형 집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노역을 시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미결수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 당하는 게 형을 받는 건데 형 집행을 안 당하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모순점이 사형 집행 안 하는 것에 의해서 결국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자, 이런 모순, 이건 분명한 모순이네요.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면서 편하게 있는 그 현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박소윤 기자. 그렇다면 우리 현재 지금 사형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좀 파악이 되셨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형수는요, 58명입니다. 예. 네, 바로 그 58명이란 숫자가요, 지금까지 계속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계속 지금 사형수들을 수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숫자인데요. 예. 네. 일부 좀 줄기는 했습니다. 97년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요. 물론 더 많은 사형수들이 있긴 했지만 아프거나 이런 문제들로 지금 사망해서 지금 남은 사람은 58명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영철, 예. 교수 부부나 여성을 무려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같은 경우도 현재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대생을 살해하는 등 여러 여성을 살해한 강호순 역시 사형을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유영철은 지금
감옥에서 성인 잡지를 좀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피해자들 가족분들 피가 거꾸로 솟을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거 하태원 차장이 보기에는 네. 어떠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성숙하게 이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저도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글쎄 뭐 지금 뭐 천인 공로할 일이 이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형에 대한 여론 비등하고 있다는 거 뭐 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단건으로 접근할 부분은 아닌데 여튼 우리나라 인권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건 때문에 사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뭐 저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서 성인 잡지를 보고 있다는 것, 반성을 해도 모자란 사람이 저렇게 오히려 저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드러난 어떤 여러 가지 모순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합니다.